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드디어 이제 등산 갔다가 와서 하던 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별 데이터 셋업 중인데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무슨 양천구 이것보다는 목동, 신정동 또 이거랑 목동 14개 단지, 왜냐면 신정동이랑 목동이랑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할 거는 목동이나 신정동이 아니고 목동 14개 단지의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야 이거는. 그것도 실거래가로 1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좀 심각해요. 놀랬다니까. 왜냐면 이렇게 구별로 하거나 그러면은 개개별 단지의 평형별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게 묻히잖아요. 스무딩이 되잖아요. 이렇게 평균이 돼버리니까. 근데 세밀하게 단지별로 1데이터를 보니까 뭐 이상해. 이거 치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차산을 갔다가 저쪽 해가지고 거기가 면목동인가? 그 있잖아요. 그 방정환 묘도 있고 거기가 옛날에 이제 망월동 경동묘지였나? 근데 이제 거기 완전 묘지가 아니야. 완전 공원이야 공원. 가끔 가다가 가는데 좀 멀거든요. 쭉 돌아오려면. 근데 내려올 때 그 아스팔트 길을 쭉 따라 내려오는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등산 산책 많이 하세요. 가벼운 산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목동 재건축에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솔직히 목동 그쪽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 한번 딱 가봤어요. 그 단지 안에는 친척이 한 명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차 운전하고 갔다가 헤매느라고 거기가 엄청나게 처음 가는 사람은 진짜 미로더라고. 예. 근데 정말 조용하고 애들 키우기는 딱 좋을 것 같아. 조용하고 무슨 나쁜 시설 이런 거 없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재건축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또 목동 영천구 양천구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자, 뭐냐면 일단 세팅된 걸 보여드릴게요. 자, 2006년, 물론 저는 1980년대부터 구별로 데이터는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1데이터는 실거래가 지수를 2006년부터 발표를 했잖아요. 요 2006년 상투치고서 요한 6년 동안 빠진 게 요게 버블 세븐 터질 때죠. 목동이 버블 세븐에 통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목동인데 목동의 7개 단지, 신정동의 7개 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14개 단지를 묶어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시가총액 방식으로. 총 합치니까 오늘자로 60조 원이 넘어. 60조 원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런데 올라갈 때도 출렁출렁 올라갔고 얘가 2020년 21년도에 다른 데보다도 많이 못 올랐어요. 다른 데는 여기까지 올랐는데 얘는 여기서 진짜 꼴등이었어. 꼴등. 그러다가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졌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거래 터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 꺾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요 부분 중에서 2021년 있잖아요. 요 부분만 제가 확대할게요. 요 부분만 확대합니다. 요렇게 둥근 천장 만든 다음에 빠졌다가 출렁출렁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완전히 그 토호제 풀었다가 불장돼가지고 그 강남 서초 급등할 때 삼시로 폭등할 때 같이 폭등했거든. 근데 여기 무슨 피레층 같은 게 있고 갑자기 최근에 뚝 떨어진 게 보이죠? 자, 여기에 2년 동안 요거를 또 확대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부터를 확대해 본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여기가 좀 확대해서 좀 보이죠? 자, 요게 올해 1년입니다. 요 1년치를 확대해 갖고 다시 볼게요. 요렇게.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요, 6.27 대책이에요. 자, 그런데 6.27 대책 때 다른 데는 벌써 대부분이 움찔했거든. 여기 움찔했었어요, 여기가. 근데 목동, 그다음에 송파, 잠실, 그다음에 강남 서초는 계속 올랐어. 그 이유를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방송 나올 때. 자, 여기서 한 다음에 뚝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거의 못 오르고 옆으로 기고 있죠. 물론 개별 단지나 평형별로는 삘쭉삘쭉 사상 최고치 찍은 것도 있지만 14개 단지 전체적으로는 못 넘고 있어요. 옆으로 기는 중이야. 그러다가 최근에 뚝 떨어졌죠. 자, 요거를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갖고 요 14개 단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을 때의 개별 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목동은, 그러니까 양천구는 한 70개 단지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엄청나죠. 이거를 세팅할 때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 거기가 동이 3개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 중에 일단 첫 페이지입니다. 5, 4, 20개 단지네. 20개 단지. 여기 색깔이 연두색은 목동 14개 단지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아파트예요. 목동 중에서도 그냥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한신청구, 뭐 신월 시형 아파트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동별로 묶을게요. 그러니까 14개 단지를 묶을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동별로 만들었는데 뭐 도곡동, 개포동,
잠실동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중요한 단지별로 동별로 먼저 만들어요. 모든 걸 다 만들 수 없으니까 140 몇 개 동이더라고. 제 1520개 단지를 갖고 만든 게. 그래갖고 지금은 잠실동, 압구정동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나중에 세밀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목동 14개 단지, 즉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 있는 14개 단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별 지수가 아니죠. 그냥 목동 신시가지 어떤 그 구역의 지수예요. 요거를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편의상 1, 2, 3, 4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서가 아니고 요거는 시가총액 순서거든요. 그 당시 할 때는요. 목동 7단지가 1등이었어. 목동 14단지가 2등이었는데 지금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때 살짝 달라요. 얘는 2550세대고 얘는 이렇게 얘는 2550세대고 얘는 3100세대예요. 그런데 얘가 좀 더 비싸더라고. 평형이 다른 건지 몰라도 얘가 좀 더 비쌌고 시가총액은 얘가 더 컸어.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더 커. 얘 순서가 살짝 바뀝니다. 우리 그 하이닉스랑 삼바랑 막 시가총액 바뀌고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묶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목동 1단지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요. 최근 들어서도 올라서 이게 8월 말인지 9월 초인지 하여튼 올랐어요. 목동 2단지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네. 그래도 좀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얘는 한참 쉬었다가 뜨는 게 지금 버릇이 있어. 그다음 3단지 조금 빠진 다음에 2달 넘게 거래가 없습니다. 목동 4단지는 거의 3개월 2달 넘게 거래가 없어요. 사상 최고치죠. 목동 5단지도 2달 동안 거래가 없어요. 목동 6단지도 7월 달에 조금 빠진 다음에 거래가 없습니다. 목동 7단지 거래가 없다가 오히려 올랐어요. 그 다음에 목동 8단지 어떤 올랐다 내렸다 니꼬복고 하고 있네요. 요런 거는 직거래나 이런 거에 이상 거래가 있은 다음에 정상 거래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목동 9단지 거래가 한 달 반 없네요.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목동 10단지도 꾸준히 오르다가 2달 동안 거래가 없어요. 목동 11단지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 여기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요. 목동 11단지랑 12단지가 요 모양이 됐다니까. 요 모양이. 좀 이따가 아실 거 보여드릴게요. 목동 11단지가 갑자기 어제 아침에 신고가 된 게 뚝 떨어진 게 신고가 됐어요. 근데 목동 12단지는 7월 달에 뚝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뚝 떨어졌지만 일주일 있다가 같은 평형이 정상 거래가 되면은 얘 갑자기 뚝 튀어오를 거예요. 요것처럼. 요게 그런 현상이에요. 요런 게. 뚝 떨어졌다가 정상 거래가 되니까 뚝 오른 거죠. 괜히 빠진 거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죠. 이거는 한 달이나 보름 있다가 다음 주라도 정상 거래가 되면 다시 일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목동 12단지는 뚝 떨어진 다음에 그 평형의 후속 거래가 없어. 아니면 떨어진 거래가 있거나. 보이죠? 이거 목동 12단지가 이상해요, 이거. 그러니까 목동 11단지, 12단지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직거래 뚝뚝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게 자꾸 뚝뚝 떨어지면요. 이게 방구도 자주 끼면 그런 나온다고. 콩나물. 내가 또 구리에 명덕 사과장 하여튼 그쪽에서 순댓국 먹었어요. 거기 콩나물 맛있게 먹었어. 자, 목동 일단 11단지랑 12단지는 얘네들이 범인이야. 일단 요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13단지, 14단지 보면 얘네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목동 13단지는 거래가 없다가 조금 떨어졌네. 그다음에 목동 14단지는 오히려 떨어져서 거래가 없다가 다시 올랐어요. 얘가 시가총액 1등이야. 지금 여기 1번 있죠. 얘가 1등이고 목동 14단지고 얘가 세리수예요. 항상 개별 단지는 제가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자, 그런데 목동 11단지랑 12단지 얘네들 때문에 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요 현상이. 7월 달에 떨어진 것도 11단지 요거는 11단지 때문이고 요거는 12단지 때문이야. 7월 달에 뚝 떨어진 다음에 그 평형이 원상 복구가 안 되고 계속 떨어지니까는 전체 시가총액이 못 오르지. 그다음에 오늘은 12단지가 떨어졌어요. 이거. 자, 그래서 호갱론을 가서 봤어. 왼쪽에는 11단지고요. 오른쪽은 12단지예요. 28평형이네요. 잘 보세요. 20억 사상 최고치 찍었다가 갑자기 11억이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신고된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신고된 거예요. 이거 보고 놀랬어요. 직거래요. 물론 당연히 직거래죠. 정확히 반토막 거래죠. 그 다음에 8월 4일 한 달 전에 또 직거래인데 최고가가 20억 찍었는데 10억 5천이 된 거야.
근데 재밌는 건요. 자 보세요. 여기 11단지는요. 직거래로 11억이 됐어요. 12단지는요. 직거래가 12억이 됐다가 취소하고 다음 달 한 20일 있다가 다시 더 싸게 12억에 직거래했다가 취소하고 10억 5천에 다시 거래됐어. 그 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잖아. 그 다음에 후속거래가 없잖아요. 재밌는 건 11단지는 11억, 12단지는 12억. 물론 나중에 취소됐지만, 자 이렇게 따지면 7단지는 7억에 직거래되고 3단지는 3억이야. 자 1단지 기다리세요. 1단지는 1억에 직거래된다고.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웃기죠 이거. 자 그래갖고 제가 달력을 보여드릴게요. 달력을. 이건 제가 627 대책 그거를 이용해 그거를 좀 설명할 때 써먹으려고 좀 만든 거예요. 네이버 달력이거든요. 요게 7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6월 달에 627 대책이 금요일 날 발표된 다음에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 날부터 실시가 됐잖아요.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게. 그런데 목동은 그러니까 양천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고 양천구나 신정동이나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목동 재건축 단지는 콕 찍어서 재건축 단지죠. 아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그다음에 거기 성동구도 거기 전략 정비인가 뭐 걔네들은 아파트 단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딱 지역이잖아요. 재개발 단지잖아요. 그다음에 여의도에서도 그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뭐 50년 된 40년 된 아파트 비싼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일 26일 날 이제 세 명이 두 명이서 이제 만나가지고 북동방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계약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약정서를 맺는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면 2억의 계약금을 건네는 게 아니라 1억이나 5천만 원 정도 약정을 맺고 약정금을 이체를 해요.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양천구청에다가 신고를 해. 토지거래 허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보름 정도 있다가 나오잖아요. 딱 보면 당연히 월요일부터 이제 근무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고를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일주일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본계약을 체결되는 게 14일부터라고. 14일부터. 왜냐면 빠르면 열흘 늦으면 보름 있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지나서 월요일 날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식으로 나머지 10% 중에 5천만 원이었으면 1억 5천을 추가로 더 송금한 다음에 2억의 계약금을 다 냈으니까 20억짜리 계약을 딱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가 이제 얼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 그러니까 요거를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한 것들이 약정 맺었던 것들이 여기서 차례 허가증이 나오면 신고를 하니까 여기서 또 계속 신고가 나온 거라고.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7월달 얼음 돼가지고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거나 이랬는데 강남 3구나 이런 토지거래 허가랑 관련된 단지들은 계속해서 7월 초에도 계속 7월 중순까지 계속 올랐고 신고가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뭘 보여줄까? 이거 요 날짜가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다음에 7월 15일 날 뚝 떨어진 다음에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간헐적으로 조금 신고가 나온 것도 있으면 조금 올라가고 좀 떨어지면 조금 빠지고. 왜냐면 거래가 안 되고 하니까 전체 단지로는 그냥 개걸음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뚝 떨어진 거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반토막 났잖아. 11단지는 11억, 12단지는 12억, 3단지는 3억. 자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직거래할 때는 엘리엇 말대로 하세요. 1단지는 1억에 직거래하고 14단지 너무 좋겠다. 14단지는 그래도 14억에 재계약 아니 직거래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직거래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요거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나중에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요걸 볼게요. 요거. 이게 2, 3월 달부터 이제 폭등을 시작했잖아요. 요 기울기당 요거를 보세요. 기울기. 여기서 갑자기 그 기울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급락이 올 수가 있다고. 언제처럼? 이런 것처럼. 버블7 터졌을 때 이게 6년 동안 빠졌거든요. 6년 동안 40% 빠졌다고. 40%. 물론 뭐 여기 비싸고 재건축하고 저도 부러운 아파트들이고 진짜 교육 여건 좋고 애들 정주 여건 좋게 했는데 솔직히 초중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다 가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여기 똑 벌어진 게 저거 여기 똑 벌어진 게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뭐다? 여기서 계약한 것들이 여기서 신고가 된 거다. 여기서 계약하고 여기서 신고된 게 아니라 여기서 신고한 거라고. 그 다음에 개걸음 하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봅시다. 자, 이거를 개걸음 보이죠? 얘는 올랐어. 얘 개걸음 보이죠? 개걸음 보이죠? 개걸음 보이죠? 거래가 완전히 죽었다니까. 거래가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나온단 말이야. 뚝 떨어진 게 이렇게 뚝 떨어진 다음에 후속 거래가 없으면 그 떨어진 가격에서 추가로 다른 평형이 거래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목동 지역은 잘 몰라서 제가 지도를 봤더니 이 오른쪽에서부터 신목동 여기서부터 9호선 여기서부터 1단지네요. 쭉 있고 여기가 이대 목동병원 우리 애 여기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옛날에 여기 11단지 12단지가 여기 있네. 너무 왼쪽 끝이라서 그런가? 여기가 좌파예요? 여기 1단지, 6단지, 2단지 얘네들은 우파고 여기는 좌파라서 그런가? 농담이에요. 어떻게 괜히 또 지역비가 있다고 좌우 개념 그런 거 없고. 라이트하우스가 이쪽에 산단 말이야. 레프트하우스였으면 여기 11단지, 12단지는 레프트하우스가 살고 1단지, 2단지는 라이트하우스가 살아요. 우파예요, 우파. 자, 여기 11단지, 12단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거래가 나오고 직거래,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뭐 이런 게 나오는지 댓글 좀 써주세요. 목동이 왜 그런가? 자, 어쨌든 오늘 일단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차트쟁이가 볼 때는 주식쟁이가 볼 때는 차트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하방으로 꺾은 모양이야. 일단은 뭐 나중에 후속 거래가 급등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왜 11단지, 12단지가 저런 그 급등하게 거래가 나오는지 직거래 아무리 직거래라고 하더라도 자 무슨 일이 있는지 댓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아직 안 씻었어요. 씻기 전에 얼른 이거 엑셀 작업해놓고 갔다가 지금 캡처해서 방송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이 동네 저 동네 동별로 제가 데이터를 자주 올릴 거거든요. 이거 계속 이거 재밌더라고. 이거 동별로 이 동네 저 동네 저도 몰랐던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응원 댓글 뭐 밥 먹었어? 뭐 발바닥 안 아프세요? 뭐 무릎 조심하세요. 뭐 이런 댓글이라도 써주면 저는 기분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런 엑셀 작업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